안녕하세요. 재테크농부입니다. 어제 장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시장을 분석하고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정장도 9월 조정장처럼 금방 잊혀지는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어제 시장은 장 초반부터 흘러서 상당히 하락이 컸던 시장이었습니다. 나스닥도 가까스로 15,000대를 지키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의 가장 큰 원인은 오미크론으로 인한 불안한 장세에 경제 지표들이 안 좋게 발표됐기 때문입니다. 고용 지표가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지만 실업률이 하락하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개선되면서 페드가 이전에 언급한 대로 테이퍼링 속도를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공급망 이슈가 지속될 경우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될 수 있어 연준이 고용 촉진보다 인플레이션 억제에 중점을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파월이 말한 것과 일치합니다. 오미크론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고 안 좋은 경제 지표가 더해져 투자자들은 주말을 앞두고 주식을 매도한 듯 보입니다. 현재 시장은 주말 동안 호재보다는 악재가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역시나 빅테크들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마속, 애플, 구글, 아마존 할 거 없이 전부 하락했습니다. 성장주들도 하락이 많이 컸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부회장 찰리 먼거가 지금 버블은 IT 버블보다 심각하다고 발언했기 때문이죠. 또한 테슬라는 무려 6.42%나 떨어졌습니다. 테슬라는 가까스로 $1,00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날 테슬라가 급락한 것은 성장주에 대한 매도세가 나왔고 전일 일론 머스크가 또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머스크는 SEC에 제출한 보고서에 추가로 93만 4천 주를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써 머스크는 지금까지 1,000만 주 이상을 처분했습니다. 이미 예상된 악재인데 시장이 찰리 먼거의 발언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한 듯합니다. 찰리 먼거는 현재의 버블이 IT 버블보다 심각하다며 자산 버블을 경고하면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찰리 먼거는 3일 호주에서 열린 금융 세미나에 참석해 암호화폐는 존재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중국의 규제 조치를 칭찬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 때문인지 몰라도 보시다시피 비트코인이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와 거래가 줄 수 있기에 관련 종목들을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스퀘어는 최근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에 올인하기로 했기에 이러한 발언 등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비트코인 채굴 업체들도 잘 받아야 할 듯합니다. 페이팔은 가상화폐 거래 서비스를 하고 있기에 매출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의 미래를 좋게 보시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이 투자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찰리 먼거는 예전부터 비트코인을 아주 싫어했으며 지금은 시장의 불안정성과 버블 발언 등과 겹쳐서 더 하락한 듯합니다. 어제 시장의 특이한 점은 바로 지금 보이는 종목들이 하락했다는 점입니다. 이 종목들의 공통점으로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수혜를 받았으며 봉쇄가 심해질수록 매출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최근 오미크론 사태 이후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현재 시장은 오미크론 때문이 아니라 봉쇄로 인한 공급망 악화로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심해지고 테이퍼링 가속화 및 조기 금리 인상 우려로 하락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도쿠사인 같은 경우 40%나 하락한 이유가 실적 발표가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매출과 EPS 모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지만 앞으로 실적 전망치가 예상치보다 낮았기 때문이죠. 원격 근무와 전자서명 채택 증가로 6분기 연속 매출액이 증가하는 등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지만 투자자들은 미래 성장률 하락에 실망해서 빠져나간 듯합니다. 거기다가 테이퍼링 가속화와 조기 금리 인상이 예상되어 성장주인 도쿠사인이 더 크게 하락한 듯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너무 하락한 듯해서 여러가지 지표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보시면 PSR은 코로나 가장 절정일 때로 순식간에 떨어졌습니다. 성장률 자체는 줄었지만 그래도 앞으로 20% 이상의 성장성을 보여줄 기업입니다. 그리고 도쿠사인은 제가 분석하기로 디지털 전자서명 시장에서 70% 이상의 점유율로 거의 독보적입니다. 2위가 어도비인데 10%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도쿠사인의 디지털 전자서명 서비스는 구독 서비스로 이미 한번 도쿠사인의 시스템을 사용했으면 앞으로 계속 디지털로 계약서 등을 관리해야 하므로 구독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즉 매출은 안정적이며 꾸준히 성장 가능한데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서 빠진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좀 더 분석해 봐야겠지만 일단은 지금 주가 자체는 너무 급락해서 오히려 반등이 세게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 투자는 꼭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
공포지수를 봐보겠습니다. 빅스는 또 10% 이상 오르며 올해 최고점을 갱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피어앤그리드 수치는 20으로 엄청난 공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공포지수를 과거부터 봐오면 빅스 같은 경우 다시 15 부근으로 수렴하며 피어앤그리드 수치는 결국 다시 환호로 올라가게 됩니다. 현재 시장은 코로나 때보다 더한 공포라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9월 조정장 이후 시장이 너무 급격히 올랐기에 더 큰 변동성으로 조정이 찾아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더 하락할 이유들은 너무 많기에 무조건적인 매수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헝다그룹 이슈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헝다그룹이 거의 파산이 확정난 듯합니다. 이로 인해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지면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도 좋지 않지만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헝다 이슈는 단기적인 이슈로 보입니다. 리만 브라더스까지 이어질 리 없고 그때 이후 시장은 이미 많은 안전 장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이 좋았을 때 나왔으면 크게 시장이 흔들릴 만한 이슈가 아닌데 안 좋은 장에 나왔기에 기름을 부은 것처럼 시장에서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뉴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게 조금 무섭습니다. 나토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했고 그렇다면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두 나라 간의 무력 충돌이 일어나면 시장은 또 한 번의 큰 조정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두 개 종목을 이 뉴스 이후로 꾸준히 매수하고 있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꼭 전쟁이 안 나더라도 금리 인상 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우량하고 배당도 높고 현금 보유량도 많기 때문입니다. 팔란티어도 역시나 미래에 더 큰 성장성을 보여줄 기업이기에 전쟁이 아니더라도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하락장을 가장 잘 맞추는 지표 중 하나인 주간선행지수입니다. 이 주간선행지수가 갑자기 10% 이상 빠지거나 0% 아래에 있으면 하락장 및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쭉 비교해보면 아직 1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평균 시작값인 0.46%에도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지표를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주간선행 지표는 경기 침체가 끝난 후 적어도 여러 번 고점을 갱신하며 상승했습니다. 유일하게 경기 침체가 회복되고 고점을 못 찍었을 때는 빨간 네모 부분인 1980년대 경제 대공황 일대입니다. 그때를 제외하고는 IT 버블,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적어도 고점을 여러 번 찍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코로나19 사태로 아직 완벽히 경기 침체를 벗어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자료대로라면 경기 침체 회복 후 여러 번 고점을 찍어야 합니다. 즉, 이 지표가 100%를 여러 번 찍고 나서 하락하면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는 뜻이죠. 이 지표로만 봤을 때는 당장은 큰 하락이 보여지진 않습니다. 여기 있는 종목들은 제가 하락장이 올 때마다 주우려고 정리해놓은 종목들입니다. 보시면 하락이 큰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ETF를 제외하고 TSMC가 가장 하락을 많이 했고 ASML이랑 어도비도 상당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나이키, 애플, 구글은 시장 하락률보다 낮게 하락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상당히 강한 종목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앞으로 나올 금리 인상에도 충분히 주가를 방어할 수 있는 종목들이고 대부분 배당도 있어 버티기에도 좋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부터 엔비디아와 AMD는 PER 기준으로 매수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파란 네모 안에 들어오면 매수하려고 하고 있고 엔비디아는 80 이하, AMD는 40 이하쯤 오면 매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안 오고 급등할 수는 있지만 저는 이 정도는 내려와야 최근 고평가 지표들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 내려오면 어느 정도 저점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제 기준일 뿐 참고만 해주시고 주말간 계좌를 보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다시 한번 분석하여 리밸런싱 또는 다음 주 투자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합니다. 다들 코로나 조심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절대 투자 추천 영상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